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개발 정상회의와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출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7번째로 기조연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에 주력하고 새마을 운동의 글로벌 비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70차 유엔 총회 참석 등을 위해 25일 미국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26일 밤 유엔 개발 정상회의 기조연설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마을 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전하며 국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29일 새벽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통일 등 우리 외교 정책을 설명합니다.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160여 명의 정상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 억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는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파키스탄, 덴마크 정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하는 등 다양한 정상외교를 펼칠 계획입니다. 또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을 거점으로 한류 확산을 도모하고 전 세계 우리 문화원을 한류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할 계획입니다.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106개국 1억 2,300만 가구에 동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에 앞서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등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70차 유엔 총회와 유엔 개발 정상회의 참석차 25일 오후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갖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도발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확실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면밀히 공조해 북한이 추가 호전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만약의 사태 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결정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핵 경제 병진 노선의 포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일본 의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 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해선 일본 정부는 안보 법안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법안의 과도한 해석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오는 10월 또는 11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세 나라 지도자들이 북한의 핵 개발과 다른 현안들에 대해 더 잘 파악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일반적인 근거를 찾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경북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대회 개막을 앞두고 대테러 종합훈련을 펼쳤습니다. 최윤희 합참의장도 현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경호 경비 작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열리게 될 경북 문경의 국군 체육부대입니다. 경기장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합니다. 안전요원에 의해 관람객과 선수단이 긴급 대피하고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합니다. 테러범이 선수단 버스를 탈취해 인질극을 벌입니다. 특전사 대테러 요원들과 경찰 특공대원들이 버스를 차단하고 진압을 시작합니다. 정광석화 같은 작전으로 순식간에 테러범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합니다. 새로운 테러 방식으로 떠오른 소형 무인 항공기와 드론을 이용한 폭발물 테러는 발칸과 신궁 등 대공화력으로 격추시킵니다. 24일 오후 대회 개막을 8일 앞두고 열린 대테러 종합훈련엔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소방 등 7개 유관기관이 참가했습니다. 인질 테러 대응을 시작으로 화생방 테러, 폭발물, 대공 위협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를 고려해 입체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최윤희 합참의장도 훈련을 참관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최 의장은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하에 다양한 도발 유형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대회가 우리 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완벽한 경호 경비 작전으로 성공적인 대회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2일 개막하는 세계 군인 체육대회는 110여 개국에서 8,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며 문경, 포항, 김천 등 경북 8개 시군에서 24개 종목이 분산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부는 24일 정부 3.0 차원에서 추진해온 업무 중 성과가 뛰어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방 3.0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국방부와 육해공군 등 국방 관련 전 기관에서 제출한 59개 사례 중 5.9대 1의 예심 경쟁을 뚫고 선정된 4개 부문의 10개 우수 사례가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중 국방부 군수기획관리과의 국민참여형 군수품 개선 제안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국방부 예산운영과의 급여 지급체계 개선을 통한 인건비 절감 제안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10개 담당 실무자가 사례를 발표했고 국민참여단과 자문위원, 신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에게 넉넉한 한가위면 좋겠지만 어려운 경기 탓에 한숨 쉬는 이웃들이 많을 텐데요. 국방부가 추석을 맞아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백승주 차관은 25일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신길동 대신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대신시장을 방문한 백승주 차관은 국방부 직원 20여 명과 신경민 동작구 국회의원과 함께 영세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150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은 용산구에 위치한 아동 양육시설인 해심원에 전달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대신시장과 자매 결연을 한 뒤 매년 연말연시와 한가위마다 꾸준히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범정부적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나눔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육군 17사단이 추석을 앞두고 장병들을 위한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무대 위 장병은 물론 응원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가 돼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군 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소재로 장병들이 공연을 펼칩니다. 서로 공감 가는 대목이 많기에 연기하는 장병들도 객석의 장병들도 모두 즐겁습니다. 육군 17사단이 추석을 앞두고 장병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을 벌였습니다. 번개 페스티벌이라고 불리는 이번 행사에는 예선을 거친 8개 팀이 밴드나 뮤지컬, 댄스 등 다양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번 번개 페스티벌은 전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우리 번개부대 장병들이 그동안 연습해온 동아리 활동과 자유시간을 통해 연마한 실력들을 아낌없이 발휘해보는 기회입니다. 장병들은 수동적으로 공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응원하며 즐깁니다. 군 생활 중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옆에 있는 전우와 마음을 터놓고 하나가 됐습니다. 걸그룹이 무대에 등장하자 800여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고 축제 열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함께 즐기는 장병들의 문화축제. 군의 전투력을 올리는 계기가 되면 물론 활기찬 병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24일 추석을 앞두고 중구보훈회관에서 송편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구보훈회관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송편을 직접 빚어 전해드리는 행사로 보훈청과 도시철도공사 직원, 조리사관학교 학생 등이 참여했습니다. 중구보훈회관은 하루 평균 100여 명의 국가유공자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곳으로 이번 송편 나눔 행사에서 봉사자들은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점심 배식과 함께 직접 빚은 송편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추석을 앞두고 국가유공자를 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미 있는 여러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한 주간 있었던 국방 관련 이슈를 분석하는 국방 주간 이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의 책임 확장을 위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명철 현안연구실장입니다. 국군의 날은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을 기념하는 날로서 10월 1일입니다. 종전에는 6회 공군 각 군별로 거행돼 오다가 6.25 당시 처음으로 38선을 올라간 날을 기념하여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6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군의 위엄과 기상을 느낄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은 양적 우위의 북한과 질적 군사력의 대한민국의 관계 속에서 한미연합 전력이 신뢰성 있는 전쟁 억제력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질적 우위가 양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남북한의 군사력만을 단독으로 비교할 때 질적인 우세가 양적 우위를 충분히 상쇄하거나 혹은 압도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총체적 국력과 전쟁 수행 능력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미 남북한 군사력의 균형은 우리 쪽으로 기울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군사력에 있어 북한의 상당한 양적 우위와 우리나라의 상대적 질적 우세, 그리고 이미 현격하게 벌어진 남북한 간의 국력 격차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과 관련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과 같은 체제, 즉 전체주의와 군사 중심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체제는 항상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고도의 주민 동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전쟁과 같은 군사적 수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상회한다면, 아니 때에 따라 이익에 비해 손해가 압도적이 아니라면 북한에게 있어 전쟁은 그리 낯선 대안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를 위해서는 남북한 군사관계에 있어 북한에 대한 군사력 균형이나 미세한 우위의 수준을 넘어선 보다 신뢰성 있는 군사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과거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그 경각심이 강화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확실한 대응 수단을 구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더해질 것입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는 남북한 간 재래 군사력 균형에 있어서의 근본적 타파라는 군사적 동기를 강력히 내재하고 있으며 북한이 실제로 핵을 보유하게 될 경우 그 파급 영향과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북한 핵은 우리가 그동안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반도의 재래 군사력 균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동시에 기존과는 다른 전쟁 억제 방어 전략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 보유로 인해 강화된 군사적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는 포괄적 개혁 개방과 진정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능한 회피하는 대신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해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대치와 긴장을 선택하게 만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안보 환경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국가 자원을 무한정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가능하지도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통한 군사 능력의 획기적 증강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즉 안보 파트너의 확보를 통해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만한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으며, 이는 귀중한 국가 자원의 추가적 투입이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뉴스는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듣는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국토방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대법원장 양승태입니다. 저는 최근에 참으로 자랑스럽고 대견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육군 3사단 조민수 병장과 해병 6여단 장우인 병장을 비롯해 무려 87명에 달하는 우리 장병들이 전우를 남겨놓고 혼자 떠날 수 없다면서 전역 연기를 신청한 것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제가 육군 15사단에서 군복무를 하던 40년 전에 비해 북한의 도발과 전쟁 위협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지만 국군 장병 여러분의 용기와 애국심을 믿기에 우리 국민들은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장병 여러분, 군 복무 기간은 인생 전체로 보아도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는 지난 6월에 10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서 군 복무는 행운이자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무 아쉬울 것이 없는 왕자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군 복무를 통해서 책임감과 리더십, 협동정신, 애국심, 그리고 헌신의 가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만 보더라도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사람들이 군생활에서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나라와 결의를 수호하는 든든한 지킴이입니다. 저와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국군 장병 한 분 한 분이 모두 영웅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국민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장병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파이팅! 우리 군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변함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군을 믿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추석 인사 전해드리면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추석 연휴에 소중한 가족, 이웃들과 함께 따뜻하고 정겨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나라 안팎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어려운 일들을 헤쳐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 신뢰와 성원에 보답드리고자 우리 경제가 풍요로워지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유엔 총회 참석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를 미국에서 보내게 되었지만 여러분 모두 고향 오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일하시는 근로자 여러분과 경찰관, 소방관, 군 장병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명절 연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